부터 시작하는 이 단단함은 우리 삶의 전반에 안정감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맨발로 걷기만 해도 풋코어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발바닥이 지면과 만날 때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접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접지는 전자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단단하게 붙잡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발로 땅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붙잡듯 발가락으로 땅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넘어지지 않고 발목을 삐끗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맨발로 다양한 땅과 만날 때 접지력이 커지고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발에서 시작하는 이 단단함은 우리 삶의 전반에 안정감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어머니와도 같은 지구와 직접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받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신다면 적당한 땅을 골라서 맨발로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달릴 때 무엇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맨발로 달리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몇 년 전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맨발로 달리는 것과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이 발 근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을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긴 발가락 굽힘근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입니다. 긴 엄지 굽힘근과 긴 종아리 근육 등 모든 근육이 맨발로 달린 그룹에서 신발을 신은 그룹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달리면 발의 모든 근육에 다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발의 힘이 좋아질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제작진은 앞의 3가지 근육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로 보시면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 근육에 가해지는 힘의 차이가 각각의 근육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검게 표시한 그래프가 맨발로 달릴 때 근육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앞의 3가지 근육은 맨발로 달릴 때 더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가락과 발등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더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맨발로 달릴 때 발을 땅바닥에 딛고 누르는 힘은 더 커지고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은 더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맨발로 달릴 때 발바닥의 근육들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커지면서 풋코어 강화 효과와 지압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 쪽의 근육들은 더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근육도 강해집니다. 또한 지면을 누르는 힘이 커져서 발바닥에 분포된 반사점들을 자극하고 우리 몸 각 부위의 장기의 기능을 회복하게 돕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지압 효과는 완전한 기전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전신적인 회복력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사점의 존재가 아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발바닥 근육의 강화로 정맥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목을 위로 젖히는 힘은 좀 적게 들수록 보행과 달리기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하면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면을 누르는 힘이 세지고 그 결과 풋코어 근육이 강화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에 관하여. 자연스러운 보행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과 같은 신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온통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뿐인 도시 환경이 아니라 원래 흙길이나 산길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걷고 달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을 정상적인 보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다고 되어 있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짝 마른 체격의 아프리카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맨발로 도로를 사뿐사뿐 가볍게 달리는 장면은 충격적으로 보일 만큼 아주 특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무명 선수가 수많은 관중과 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그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고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2연패에 빛나는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그는 한때 조국을 옥죄었던 지배자의 나라 심장부에서 맨발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맨발일 때는 어떨까요?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다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맨발로 달리는 아베베 선수를 보면 앞꿈치부터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 앞꿈치부터 먼저 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베베 선수가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았다면 아마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아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지만 맨발일 때 뒤꿈치부터 닿으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맨발로 달리면 앞꿈치로 착지하는데 이것은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뒤꿈치로 착지할 때에 비해서 충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 조상이 초원에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갈 때 가졌던 유리한 점은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이나 창으로 동물을 사냥할 때 상처를 입은 동물은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상태로도 열심히 도망가죠. 물론 건강할 때보다는 느릴지 몰라도 사피엔스보다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털이 없는 사피엔스의 그 특별한 생존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오래 달리기죠. 순간적인 속도는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보다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린 편에 속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달리는 능력만큼은 지구 최강입니다. 몇 시간씩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지구에서 사피엔스가 독보적입니다. 맨발로 초원에서 우리 조상은 상처 입은 동물의 뒤를 쫓아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우리 몸 DNA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인류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조상이 생존을 위해 축적해둔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발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직 지면 반발력이라는 것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우리 몸에 주는 충격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맨발로 달릴 때 신발을 신는 것보다 오히려 충격은 덜 합니다.